5대 3의 세계에서는 5대 3의 세계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 기승전 마흔역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류의 인간들이 5대 3이기 때문에 5대 3 구도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마흔역을 임명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마흔역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 마흔역을 임명을 해야 6대 3이 돼서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흔역을 막아야 된다. 이것만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이제 그런 거면은 마흔역만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면 마흔역을 막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거는 저들이 마흔역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에 훨씬 많은 역량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재난 예산 관련한 무슨 싸움을 하잖아요. 예. 예비비 책임론.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았는데 처음에 깎을 때는 그 윤석열의 그 해외 순방과 관련돼서 해외 순방하면서 예비비로 뭐 흥청망청 쓰고 다니니까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애초에 예비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냐. 예비비가 편성을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친위 쿠데타 하려고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뭐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예, 반으로 그냥 잘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야 그때 예비비를 깎아가지고 우리가 이 재난 대비 이거 돈이 없다. 예산은 예비비를 쓸 게 없다. 근데 민주당은 아니야 잘 찾아보면은 다 구석구석에 예비비가 몇 조 있어.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돈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또 국민의힘은 야 그건 다 쓰는데 용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 끌어다 쓸 수 없어. 그래서 추경을 하자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아이 지금 다 있는 것도 충분한데 뭘 추경을 얘기해. 추경은 나중에 얘기해.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민주당이 우리가 추경을 하자고 그랬더니 마흔역을 임명해야 추경을 하자고 그러네요? 자꾸 그래요. 근데 그랬나? 찾아봤는데 그걸 내가 못 찾겠더라고요. 민주당이 저도 그럼 못 봤는데. 네, 마흔역을 임명해야 추경을 하자고 했다는 내용을 제가 못 봤어요. 못 보고 다만 그렇게 가짜뉴스를 누가 만들어갖고 올린 거는 봤고 김민전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한동훈까지 다 입을 모아서 마흔역을 임명해야 추경을 할 수 있다던데 민주당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자꾸 이러는데 난 아직도 그 근거는 찾지 못했다. 네,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마흔역 얘기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마흔역을 임명하라고 민주당이 합니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까요? 네? 뭘까요? 지금 얘기한 그 5대 3 세계관을 5대 3 세계관을 더 확산시키고 내가 그 5대 3 세계관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게 있는 것 같고 요런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게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나오고 나서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근데 5대 3 세계관이 또 시사하는 바가 저는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법률가로서 보면 안 되지만 다소간의 이제 정무적 판단이 사법 작용에 늘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시기의 문제라든가 뭐 어떤 결론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75% 이상이 계속 탄핵 인용이 좀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쭉 유지가 됐었는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광장의 강도도 약간 낮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사이의 여론 지형도 인용이 박근혜 대통령 때만큼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서 있는 하나의 이유는 예를 들어 뭐 누가 딱히 뭐 끌려간다거나 이런 건 없지 않았냐. 뭐 유리창 정도 깨졌지. 뭐 놀랬지만 뭐 우스워지고 뭐 수용하지 않았냐 뭐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잘못했는데 뭐 파면할 건 아니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윤석열이 이미 국정 운영 능력이 없고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건 우리도 다 아는데 난 정말 이재명이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미묘하게 한 6대 4 정도의 지금 약간 여론 지형이 이 5대 3 구도랑 묘하게 숫자가 좀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좀 저는 받았어요. 말하자면
상관없잖아요. 그 6대 4하고 5대 3은. 상관없죠. 상관없지만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론이 계속 박근혜 대체처럼 8대 2나 뭐 최소 75% 이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작전을 썼을까? 그러니까 결론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의 호흡이나 조응하는 거나 이제 리듬이 좀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함을 하잖아요. 군대를 동원하고 계엄을 하고 미친 뭐 이렇게 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야, 그래 누가 다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방어선을 치면서 어떻게든 이재명 될 것 같은데 하루를 어떻게 미룰 수 이 세계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오매불망 이재명 유죄 나와라 이것만 이제 기도하다가 그것까지 안 돼. 근데 오히려 이 무죄가 나오니까 더 승복을 못하는 마음이 지금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벌금 80이면 이러는데 이런 2심이 뭐 오염됐니 뭐 재판부가 얘 우리 법 연구회 아니야 이러면서 또 막 신상털이 시작하고 오히려 만약 이게 오히려 1심 2심 때부터 그냥 벌금 200과 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면 차라리 이게 좀 이렇게 좀 죽어 있었을 텐데 여기에 기대치를 확 있고 2심 나 이거 논리는 진짜 이거 승부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정신적 감염이 이 어떤 우리의 추측으로 5대3 세계관은 아니더라도 8대0 세계관에서도 예를 들어 뭐 정영식 조한창 수준에서의 어떤 침대 축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지는 어떤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지형 아니냐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더라고요. 침대 축구 하고 있다면 누가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중에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셋 중에 누구? 3명 다 아니면 그 중에 2명 아니면 1명? 저는 한다면 정영식 재판관이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에 얘기했지만 나이나 기수가 제일 많다. 여기서 선임은 아니지만 헌재에서 선임은 아니지만 이 재판의 주심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심이? 주심이니까. 주심이니까 그러니까 주심이니까 더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8대0 팝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도 못 쓰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별개 의견을 쓸지언정 그 사람들이 기각을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5대3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 알아. 정영식 조한창도 도저히 기각을 쓸 수 없어. 그래서 한덕수 때부터 각하로 지금 튼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또 해볼 수 있겠죠. 만약 극우 유튜버 중에서 조금 더 T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저는 뭐 별 생각을 다 해보는데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일 수도 있고 조한창 재판관일 수도 있고 이 경우 뭐 그런 거 뭐 내가 소장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김복형 재판관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 네, 왜냐면은 이분이 지난번에 한덕수 기각 결정문을 보면은 가장 논리가 튀잖아요. 네. 가장 논리가 이제 튀지 않습니까? 팀플레이가 잘 안 되는 분이다. 그래서 의외로 이 사태가 의외로 이제 이상한 사태일 수도 있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 가장 절망적인 시나리오, 가장 황당한 시나리오. 예? 그 놈놈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놈놈놈 뭐예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좋은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나쁜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이상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시나리오대로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많이 해본다 이거예요. 이상한 시나리오인 경우 재판관들이 다 어쨌든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자 판결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자꾸 김복희 재판관이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오히려 정영식 재판관은 저 주심 재판관이니까 그렇게 못하고 나이도 이제 지긋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그걸 한다. 아니 근데 이제 엉뚱한 상황인 거죠 좀. 잠깐만요. 그럼 이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이제 그래요? 그러면 끝나고 나오면서 다들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다 뭐 정영식이건 조한창이건
왜 김복형 재판관은 말을 못 알아듣지? 이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걸 반복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상한 시나리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뭐 주어는 없는데 그 계엄의 불법성도 인정하고 탄핵도 불가피하다고 믿는 보수층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과도 공존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틀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게 좀 너무 없이 갔던 것 같다라는. 네. 제가 옛날에 저희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이 너무 일찍 사퇴해서 오히려 문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네, 여러분 또 개몽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개몽의 아니 시간. 여기 그냥 둘라고 그래요. 둘라고. 개몽. 날다람쥐님이 참 한가하네요. 법조인들을 국민들을 죽어가고 있는데 폐업한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법조인들도 압니다. 왜냐? 제가 이제 사법연감을 봤어요. 엊그저께. 매년 통계가 나오거든요. 법원에서. 근데 이제 통계를 세세하게 나와서 엄청 두꺼운데 다 볼 수는 없고 뭐 자료 같은 걸 준비하다 보니까 2024 사법연감을 보면 2023년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 통계는 지금 다 그걸 못해요. 이만큼 두꺼우니까 그 만드는 걸. 근데 이제 회생이 있고 파산, 저도 요즘 그런 사건을 많이 하는데 파산 건수는요 최근 줄고 있습니다. 한 1000건씩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건대예요. 근데 회생이 지난 한 5년간 주로 한 9만 건이다가 2023년에 12만 건입니다. 확 튀어요. 이게 지금 그럼 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범상치 않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때 바로 망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거를 2년 3년 계속 버티다가 이제 이렇게 폐업하신 분들이 23년부터 이렇게 또 확 늘어난 부분이 있고 경제 지표 모든 게 다 안 좋죠. 현대자동차도 31조를 미국에 갖다 쓴다고 했으니까 대기업 낙수 효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대통령 실질적 부재 상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근데 그런 걱정 뭐 우려를 뭘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제 지금 이재명 무죄 때문에 단체 멘붕이 왔어요. 단체 멘붕이 왔고 아까 이제 하던 얘기 이어서 하면은 단체 멘붕이 와가지고 이재명 무죄 이후에는 이제는 심지어 한동훈 쪽도 심지어 윤석열 탄핵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한계가 그렇게 돌아섰더라고요. 네. 뭐 하자는 거죠 거기는? 뭐 하자는 겁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상해진 것 같아. 원래 그러니까 이상했지만. 이런 모든 기류의 시작점을 시작점이라기보다도 이런 기류를 알 수 있는 게 사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8일이잖아요. 어저께인가? 어저께 조선일보에 양상훈이라는 사람이 쓴 개헌론자. 예? 개헌론자. 세상이 다 개헌론자 아니면은 호언론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아니 뭐 어쨌든. 네. 네? 반혁명 세력. 재헌파. 반혁명 세력. 반혁명 세력. 예. 그래서 뭐 글을 썼는데 제목이 무슨 뭐 이재명의 빈집털이 뭐 이런 게 들어가는 뭐 이제 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이 뭐 막 빈집털이를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의 이제 결론이 뭐냐? 하여튼 저 빈집털이를 하고 다니면서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왔으면 빈집털이를 그만했을 텐데 하여튼 무죄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빈집털이 하고 다니면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지금 기각이 되면 저 빈집털이 중단된다. 왜냐면은 그때부터는 윤석열이 돌아오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의 무한 정쟁 소용돌이가 또 시작이 된다. 다시 시작된다. 네. 그러니까 빈집털이는 중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보수 입장에서 빈집털이가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중도 보수라고 하고 막 기업인들 만나고 막 무슨 뭐 이렇게 다니니까 수족구 다니니까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는데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그 상황은 종료가 된다. 그러나 무한 정쟁의 소용돌이 또 시작된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원래대로면 조기 대선 구도가 이게 딱 되면서 윤석열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고 국민의힘하고의 이제 조기 대선 구도가 확 잡히면서 또 빈집털이가 중단이 된다. 왜냐면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보수의 그 영역을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이제 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무죄가 나지 않았느냐 이 상황이면은 지금 이 무죄가 난 상황에서는 항소심 무죄가 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자기가 볼 때는 대선 후보 경선도 제대로 못 치른다 난리 난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빈집털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큰일이네요 이러고 이제 글이 끝나요 네. 글이 끝나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너희가 너무 극우화돼서 중도보수 털리니까 네. 집 지키러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도 읽을 수 있고 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멘붕이 와서 지금 조선일보 양상훈 씨가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 얘기나 썼구나. 아니 뭐 멘붕이 와가지고 국민의힘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이죠 근데 국민의힘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 경선도 못 치르고 그냥 곧바로 망하기 때문에 차라리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있는 게 낫다는 거다 이게 근데 이미 국민의힘의 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어이가 없네요. 이미 왜냐면 친윤계 뭐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윤석열이 있어야겠다 뭐 이렇게 갔잖아요 이미 근데 미친놈들이야. 근데 이 생각을 이런 식의 이제 이재명 무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꿀 만한 녀석들 생각을 이제 바꿔야겠다 이럴 만한 녀석들이 이 글을 읽고 그래 이 얘기도 일리가 있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친한계죠 그게 왜냐면 그 전까지는 윤석열을 탄핵해야지 왜냐면 한동훈이 탄핵이 맞다고 했고 그쵸. 계엄을 막아서 나라를 구했으니까 윤석열은 탄핵이 맞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항소심에 무죄가 났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글을 읽어보니까는 지금 탄핵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 글을 아주 투명하게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씁니다 또 박정훈? 네. 박정훈 너무 많은데. 자, 또 운동권 박정훈 생각하시는데 국회의원 박정훈 TV조선 출신의 네. 송파. 네. 네. 보통 이 맥락에서는 네. 보통 다 그 박정훈을 생각하는데 지금 무슨 뭐 라이더 유니온 뭐 이런 생각하고 오마이뉴스 이런 생각하고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네. 근데 반말로 얘기하길래 그 사람들이 아닌데 누구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뭐 옛날에 뭐 어느 의원실에 있던 박정훈 뭐 이런 생각한 거죠. 네, 그 외국어 예명 쓰시고 뭐 이런 필명 쓰시고 뭐 이런 분. 뭐 많은 박정훈들이 있으니까. 네, 박정훈은 많습니다. 박정훈 대령도 있잖아요. 그러네 네. 또. 정말. 네.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이 박정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탄핵은 지금 되면 안 될 것 같아. 탄핵은 나중에 돼야 될 것 같아. 지금 탄핵이 되면은 바로 그냥 이재명은 지금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재명 정권이 되는 것이야.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지금 좀 더 개기고 있다가 무슨 뭡니까 저거 위증교사 2심 위증교사 그것도 받아보고 다른 뭐 판결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사법 리스크 얘기를 막 키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투명하게 페이스북에 막 씁니다. 그래요? 네. 참 대단하시다. 네. 그러고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그러고도 억대 연봉 받는 거잖아요. 네. 나라의 무슨 미래, 나라의 운명, 트럼프가 야 상호관세 자동차 이제는 자동차라는 것은 이제는 야 우리나라 미국이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니네 자동차 팔아먹을 생각하지 마. 50%다 관세. 이래가지고 주식 시장이 막 이러는데 제가 주식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그랬겠죠.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난리가 났겠지. 트럼프가 그랬는데 오늘 신문 1면이 다 트럼프 때문에 자동차는 망했다 이건데. 그런 와중에 지금 뭐 그런 거에는 하나 신경도 안 쓰고 윤석열 나중에 탄핵해도 되지 않아? 이런 소리나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나라는 누가 구할 예정이었습니까? 한덕수 최상목이 구할 예정이었잖아요. 한덕수가 돌아오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 뭡니까 그 박정훈 얼굴을 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페북 제가 얼굴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박정훈 얼굴을 크게 띄우는 글도 봤어요. 네. 얼굴이나 보자 뭐 이겁니까? 아무튼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네. 한덕수 총리만 돌아오면은 네. 바로 트럼프랑 전화를 하고 바로 트럼프랑 한 라인을 뚫어가지고 뭐 할 것처럼 막
뭐 그랬는데 그래서 한덕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나라를 못 구하는 것처럼 막 그랬는데 나라를 뭐 구했습니까 지금? 네? 최상목이 뭐 경제를 뭐 할 것이기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막 그랬는데 뭐 최상목이 경제를 지금 살렸습니까? 아니요. 살리기는커녕 지난 3년간 뭘 한 겁니까 이게? 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지금 예? 윤석열 탄핵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정권을 조금이라도 다시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예? 이게 뭐예요 지금?